안녕하세요. 책 읽는 생각부자입니다. 2024년이 시작된 지 벌써 한 달 정도 지났네요. 1월 1일 첫날 세웠던 나의 새해 다짐들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사실 지금쯤이면 첫날 느꼈던 강한 다짐은 차츰 흐릿해져 가고 그러다 보니 내 자신에게 또 실망하게 되는 작년과 다를 바 없는 사이클이 무한 반복될 시기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무조건 성공할 작은 습관들의 법칙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을 듣게 되는 시기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은 그날이 나의 데이 1입니다. 그럼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전달해 드릴게요. 우선 습관이 중요한 이유부터 알아야겠죠? 긍정적인 습관을 세우는 것은 단순히 습관 자체가 주는 이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저 매일 밤 자기 전에 칫솔질을 하거나 매일 아침 찬물 샤워를 하고 고민할 필요 없이 매일 같은 옷을 입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더 돈을 많이 벌거나 살을 빼주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일에 관한 것도 아니에요. 습관은 이 모든 것들을 얻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근본적으로는 뭔가를 얻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습관은 어떤 사람이 되는 일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습관은 자신에 대한 가장 깊은 믿음을 강화하는 최고의 수단이에요. 말 그대로 나 자신이 습관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자기 확신. 바로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자그마한 일들을 해냄으로써 실제로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네, 그럼 습관을 만들기에 앞서 사람이 변화하는 패턴을 알아야 해요. 행동의 변화는 총 3단계에 걸쳐서 일어나는데요. 가장 핵심의 정체성, 그리고 그 바깥엔 과정, 가장 바깥쪽엔 결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각각 세 가지 단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우선 바깥쪽에 자리한 결과는 책을 낸다던가 어떤 경기에서 우승하는 등 그런 우리의 목표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 안쪽의 과정으로는 우리가 세운 습관과 관련이 있어요. 업무의 흐름을 개선하고자 책상을 깔끔하게 유지한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할 수 있는 명상 훈련 등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안쪽에 위치한 정체성은 나에 대한 나의 믿음입니다. 쉽게 말해 결과는 우리가 얻어낼 것이며 과정은 우리가 해 나갈 것이고 정체성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가장 바깥에 위치한 결과를 바꾸려 새해 목표를 설정하고 나를 빡빡한 스케줄표에 우겨 넣으려고 노력합니다. 체지방을 10% 감량한다거나 책을 한 권 쓴다거나 연매출을 얼마 이상 달성한다거나 하는 것들이죠. 결과에 집중하다 보니 동기부여나 눈에 띄는 성과가 중간에 보이지 않으면 쉽게 지치고 계속 이어나갈 힘을 얻지 못한 채 결국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어쩌면 결과라는 강압적인 틀에 갇혀서 습관과 정체성이 미처 변화 속도를 쫓아가지 못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이 세 단계는 한 세트인데 두 가지 단계나 겨우겨우 쫓아가는 형태라니 그 내면은 어떨까요? 정체성과 과정이 서로 부딪히며 점점 더 결과가 품고 있는 형태에서 흐트러지게 되어요. 이것이 결과 중심의 변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내면에서 바깥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다시 말해 정체성 중심의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특징들을 가진 사람이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길래 이렇게 고군분투하는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선 어떤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삶의 형태가 그려지는지 나의 정체성을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정체성을 바꾼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금연을 한다고 해볼게요. 누군가가 담배를 권유했을 때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담배 끊었어요. 언뜻 적당한 대답처럼 들리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자신이 흡연자이며 뭔가를 하느라 애쓰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전 흡연자가 아니거든요. 작은 차이이지만 이 대답은 정체성을 바꿨다는 신호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자신을 흡연자와 동일시하지 않아요.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 거죠. 우리는 의식했든 의식하지 않았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가 믿고 있는 대로 행동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올해 새해 목표가 책을 많이 읽는 것이라면 나의 목표는 책 몇 권 읽기가 아니라 독서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번에 하프 마라톤을 완주하고 싶다면 몇 킬로미터를 뛰어야 해가 아니라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에 맞는 일을 실행하기는 쉬워요. 그래서 행동과 정체성이 완전히 조화를 이루면 더 이상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미 내가 그렇다고 믿고 있는 유형의 사람처럼 행동만 하면 되니까요. 어느 날 너무 지치거나 부담되어서 또는 수백 가지의 다른 이유들로 그 습관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면 그 진짜 이유는 내가 바라는 나와 그 행동들이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떤 한 가지의 정체성에만 집착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나의 믿음들에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고 확장해 나아가야만 내가 바라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의 정체성, 나의 자아상을 구축했다면 현재 내가 어떠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야 하죠.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습관 점수표예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행동부터 잠에 들기 직전까지 하는 행동, 아주 일상적인 습관들을 쭉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그 행동들을 보고 판단해 보는 거예요. 이건 좋은 습관일까? 아니면 나쁜 습관일까? 그것도 아니면 그냥 습관일까? 좋은 습관에는 플러스를, 나쁜 습관에는 마이너스를, 그냥 습관에는 등호 표시를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표시를 하는지는 각자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은 매일 아침 땅콩버터를 바른 베이글을 먹는 것은 나쁜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근육량을 늘리려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는 거죠. 무엇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점수표를 만들었다면 어느 것도 변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지금의 목표는 그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어떤 평가도 하지 말고 나의 생각과 행동을 관찰해 보세요. 잘못에 대해 지적하거나 비판하지 마세요. 또한 성공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칭찬하지도 마세요. 오늘 폭식을 했다면 다만 섭취해야 할 칼로리 이상을 먹었다는 것만 깨달으세요. 그저 그것을 인정합니다. 마치 제3자의 누군가를 바라보듯이 말이에요. 인스타그램을 확인하느라 시간을 낭비했다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루를 보냈다는 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습관을 변화시키는 첫 단계는 그것들을 직시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변화를 마음먹었다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 확인하고 말하는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정크푸드를 먹는 습관을 없애고 싶은데 다시 과자로 손이 간다면 다음과 같이 크게 말하세요.
나는 지금 이 과자를 먹으려고 해. 하지만 이건 쓸데없는 짓이야. 먹으면 살찌고 내 건강을 해칠 거야. 나쁜 습관에 대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직접 들으면 그것이 초래할 결과를 더욱 현실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행동에 무게를 더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스텝은 마찰을 줄이는 겁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한 실험을 했는데요. 소비자들은 종종 물건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 물건이 어떻게 자기 앞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물건을 산다고 합니다. 마트 통로의 양 끝에 놓인 물건들도 이 기준을 따라서 배치하는데요. 통로의 양 끝은 마트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은 설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코카콜라 판매 45%는 통로의 양 끝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나의 눈높이에 있는 물건들이 더 많이 팔리는 거죠. 우리는 모든 일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많은 행동들은 목적이나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라 대부분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선택지라는 이유로 실행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에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가 하는 일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 및 직장 환경에 생산적인 신호들을 채우고 비생산적인 신호들을 제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내가 억제하고 자제해야 할 나쁜 습관들과의 마찰을 줄이는 일인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소파가 매일 밤 1시간씩 책을 읽는 장소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퇴근 후 맥주 한 잔을 마시며 TV를 보는 장소가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마찰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재배치하기입니다. 공부하고 식사하고 작업하는 공간을 분리해 보는 거죠. 만약 공간을 따로 쓸 수 없다면 책 읽는 의자, 밥 먹는 의자, 작업하는 의자들을 따로 둘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작가분께서는 컴퓨터로는 글만 쓰고 태블릿으로는 책만 읽고 스마트폰으로는 문자 메시지만 이용한다고 합니다. 모든 습관이 자기 구역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나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나의 습관을 직시하고 날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재정비한 후에는 드디어 좋은 습관을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인간은 무리 동물이에요. 무리 안에 들어가거나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의 존경과 인정을 얻고 싶어 하죠. 이런 경향은 생존에 필수적인데요. 아주 옛날 우리 선조들은 부족 생활을 했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거나 무리에서 쫓겨나는 것들은 곧 죽음을 의미했죠. 우리의 아주 어린 시절의 습관들은 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모방한 것인데요. 나의 친구, 가족, 학교, 더 나아가 국가로부터 넘겨받은 것들입니다. 이런 집단에는 각자의 가치관과 기준들이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이런 규범들은 보이진 않지만 늘 염두에 두고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거나 의문을 품지 않고도 어떨 때는 기억하지 않고도 나의 문화에 있는 습관들을 모방합니다. 때문에 더 나은 습관을 세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내가 원하는 행동이 일반화된 집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앞서 말한 마찰 줄이기와 같은 맥락으로 매일 어떤 습관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그 습관을 습득하기 쉬워요. 내가 만약 책 읽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이 공유되면서 나의 개인적인 정체성도 강화되는 것이죠. 내가 운동을 하고 싶다면 운동을 매일매일 하는 그룹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 같이 짝을 지어서 하는 크로스핏이나 함께 응원하면서 달릴 수 있는 러닝 크루에 들은 것이죠. 그 다음 스텝은 2분 규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 그 일을 2분 이하로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매일 밤 자기 전 책을 읽어야지 하는 목표는 한 페이지를 읽어야지로, 오늘 요가를 해야지는 요가 매트를 깔아야지로, 아침 운동 30분 해야지는 운동화 끈을 묶어야지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가급적 시작하기 쉬운 형태로 만드는 것이죠. 첫 시작 2분은 무조건 쉬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실제 목표는 2분 동안 하는 행동 그 이상임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속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은 오직 120초 동안만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 행동이 일로 느껴지는 직전에 멈추는 것이죠. 이렇게 매일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5일 연속 헬스장에 갔다면 비록 2분일지라도 운동을 하루도 빼먹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한 몫을 한 거죠. 가장 처음에 말했던 나의 정체성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유형의 사람이 하는 가장 작은 행동들을 취하는 겁니다. 이 2분 규칙이 익숙해졌다면 이제는 지루함과 사랑에 빠질 단계입니다. 우리는 습관을 꾸준히 해나가다가 분명 어느 날엔가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옵니다. 헬스장에 갔는데 갑자기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거나, 글을 써야 하는데 오늘 갑자기 타이핑도 하기 싫어진다거나, 짜증이 나고 우울해지는 등의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공하는 사람과 매년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인 사람의 차이를 만듭니다. 수백 가지의 이유들로 스스로 그만둔다면 성공할 수 있는 50%의 가능성마저 저버린 채 0%의 가능성으로 수렴하게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성공할 때까지 행동한다면 100%의 확률로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성공하는 일들은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갑니다. 그러지 못한 이들은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진로에서 쉽게 벗어나고 말죠. 작가이자 명상 강사인 데이비드 케이는 자신의 수업을 듣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편할 때만 명상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이와 유사하게 우리도 내가 좋을 때만 운동하고 글을 쓰고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습관이 내게 정말로 중요하다면 그때의 기분이 어떻든 그 습관을 계속 하려고 하죠. 어떤 일을 탁월하게 해낼 유일한 방법은 그 일을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루함과 사랑에 빠져야만 합니다. 네, 어떠신가요? 어쩌면 진부하기도 한, 그렇지만 못 해낼 이유는 전혀 없는 방법들이죠. 사람들은 생각보다 대단한 것을 도전해야만 한다고 강박을 느끼는데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되려 대단하고 커다란 일들을 도전하려고 할수록 더 위축되고 쉽게 포기하기 마련이죠. 아주 작은 눈송이 같은 성공들이 모여서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기도 하니까요.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밥 먹고 잠을 자듯 아주 자그마한 일들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도 아주 작은 습관들 몇 가지 세워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럼 올해도 우리 모두 화이팅해요. 감사합니다.